도전하라 창업하라 이타창업연구소의 김가병 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비스업의 성공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기 경영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좀 이제 그 창업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창업이라는 게 사실은 하는 순간부터가 진짜 창업이에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지만 이걸 이제 통칭해서 우리가 경영이라고 그럽니다. 경영.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 고객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은 자기 경영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회사 다니면요. 뭐 사장 있고 회장 있고 밑에 부사장 있고 이러면 내가 사장이라 하더라도 위에 회장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주분들도 있고 이러면은 주주분들도 있고 이러면은 내 마음대로 뭘 못 합니다. 의사결정을. 그럼 내가 뭘 하려고 하더라도 통제를 다 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개인 창업을 하는 소상공인 창업 같은 경우에는 나를 통제할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통제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를 하는데 나를 통제하는 게 또 너무 쉽게 또 용서가 되고 기준도 달라지고. 근데 문제는 뭐 살면서 자기 집에서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는 헌법에도 보장돼 있으니까 알아서 사시면 돼요. 그런데 이 창업이라는 것은 나의 그런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타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객이에요. 고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정한 이 원칙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사람을, 그러니까 뭐 아이템이 어떻고 상권이 어떻고 뭐 상품의 질이 나는 그런 거 안 봅니다. 사람 봅니다. 사람. 그리고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했던 말을 안 지켜요. 그때 달라요. 봄에 이야기했던 거 다르고 여름에 다르고 겨울에 다르고 이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늘 다르면 그게 나름대로 원칙이에요. 이것도 해마다 달라져요.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죠. 이거는 주변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저 친구 말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그러죠.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이 늘 다르다는 거예요. 자, 고객한테 사장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로 이어지냐? 폐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폐업으로. 자, 우리가 경영이라는 말을 하는데 경영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어떤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가지고 그 상태로 꾸준하게 유지하는 모든 요소를 경영이라 그래요. 그런데 경영을 왜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일반 경영학자들이나 교수들은 경영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경영. 저는 그럼 이익을 극대화시킨 이유는 뭐냐고. 뭐 사장이 호요식 하려고 그건 아니에요. 경영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요. 오래 버티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상태를 길게 가져가기 위함이에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길게는 1000년 가는 회사를 만들거나 기업을 만드는 게 정말로 훌륭한 경영이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때 잘 나가가지고 TV에도 나가고 뉴스에도 나가고 난리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없어진 회사 많습니다. 보세요. 그게 무슨 경영이야? 그거 쇼지 쇼. 에? 나는 그런 거 진짜 싫어합니다. 뉴스도 안 나오고 방송도 안 나오고 조용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가보니까 100년 됐어. 에? 이게 진짜 경영자입니다. 진짜 경영자예요. 규모에 상관없이 규모가 작을수록 사실은요. 사장의 생각이 잘못하면 사업체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규모가 큰 데는요.
기업형 이런 데 가보면 의사결정을 자기 할 수는 있지만 마음대로 못 합니다. 하더라도 그게 실행되는 과정에서도 변하고 밑에 직원들이 나중에 말을 안 들어버려요. 아니, 틀린 걸 만약에 하면. 왜? 회사가 잘못되면 자기의 삶도 흐트러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데는 결정적이지는 않아요. 뭐 다시 말씀 쉽게 방향이 수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개인이 하는 개인 사업장이나 소상공인이 하는 이런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순간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빠르고 좋아. 의사결정도 빠르고 좋은데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잘못하면 그만큼 위험하다. 자, 경영이라는 게 매출이 발생시켜갖고 비용 나가고 수익 발생시켜가지고 계속 안정적인 수익을 하는 목적도 결국 뭐냐면은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위함이잖아요. 여기에 반기를 들고 있다든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이런 분 있어요. 나는 뭐 오래 하는 게 뭐 필요해. 그냥 확 벌고 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가면 되는데 나는 그런 분들은 아예 내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그건 뭐야,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아니면 그거는,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냥 제가 볼 때는 그건 돈놀이 하는 거지. 어떤 측면에서. 나는 그런 거는 별로고. 그래서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창업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됩니다. 자, 창업은요, 정말 쉽습니다. 창업은. 저는 하루에도 100번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템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는 잘 들어요. 창업하는 것 자체는 쉬워요. 가서 사업자 내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 내면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활동을 해야죠. 경영 활동을 해야 돼요. 그 상태로 오래 유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영이 사실은 창업 안에는 사실 경영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쓸 때 사실은 보면 이 사업장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그 아예 들어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래 가려면 무리한 경영으로 잘 나가는 회사가 CEO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루아침에 망하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데도 있지만 방송에 가끔 나오는 데도 있지만 소리 소문 없이 망한 데 많습니다. 많습니다. 저도 뭐 수없이 많이 봅니다.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냐? 본인한테 있죠. 100%입니다. 사장한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그걸 몰라. 그게 참 답답해요. 내가 보니까. 그런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기 경영이라는 거죠. 경영. 자기가 자신을 경영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모든 게 경영은 생각보다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여지는데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사장이 체크를 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한 것이지만 내가 계획한 건데 내가 내 계획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내가 체크를 해야 된다니까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 근데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잖아요.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10시 돼가지고 영업 끝나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잘 되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한 20테이블 와가지고 막 드시고 그냥 훅 가죠. 가면 그 남은 치워야 될 게 많지요. 그냥 문 닫고 가죠. 그런 데 많아요. 문 닫고 가죠. 가면 그날 저녁에는 거기 올림픽이 열립니다. 오만 벌레들이 다 나와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싹 치우고 가야 돼요. 근데 이 결정은 누가 해요? 사장이에요. 사장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땐 그런 가장 단순한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자, 경영자가 필요한 4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경영자를 여러분들이 이러니까 큰 회사만 생각하는데 작은 구멍가게도 경영자입니다. 경영자예요. 필요한 게 있어요. 첫째,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 경영자한테 필요한 거는 이 생각은 결국은 경영자가 가진 또 다른 자원이 돼요.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이 일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루 24시간 다 하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저는요. 딱 내가 이 일을 할 때만이라도 그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 중요한 거죠. 생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대인관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죠. 그러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 평상시에 인간관계를 잘 해놓은 사람들은 서로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시작할 때 내가 투자할 테니까 이거 가지고 해봐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받아요, 또. 어쨌든 간에 그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 관계라는 거는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유지가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장사가 잘 돼 갖고 사업을 키우지요. 그러면 그 유지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잘 안 돼, 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요, 저쪽에서 피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볼 땐 너무 잘 되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잘 되는 게 서로가 좋은 거죠.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 시장이 있어야 돼요, 시장. 시장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럼 내 시장이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이 변해갔어. 그러면 나도 시장을 계속 좀 바꿔가야 되죠. 바꿔가야 돼요. 이거 좀 그냥 우리가 보이는 오프라인 시장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거 뭘 하냐면 시장 안에 누가 있냐면 소비자가 있잖아요. 소비자의 생각 행동이 계속 바뀌죠. 아침, 저녁, 점심 막 오늘, 내일 막 계속 바뀌어요. 그걸 면밀히 봐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응을. 여러분 예전에는 음식점에서 포장하는 거 잘 없었어요. 진짜입니다. 거의 없었어요, 거의. 포장을 싸돌라 그러면 막 성질을 내고 이랬어요. 그래서 검은 비닐봉지에 그냥 싸가지고 주고 이랬다니까, 예전에. 지금은요, 거의 모든 식당에 포장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그건 어떤 걸 의미하냐 하면 어차피 여기 음식물 쓰레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객이 원하니까, 고객 거니까, 이건 고객 거예요. 가져갈 의무가 있죠.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 소비 패턴이 바뀌는 거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응 못하면 결국은 내 시장은 좁아지는 거죠. 좁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원이. 돈이요, 내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사실은 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원입니다. 자원, 돈. 돈이라는 게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필요할 때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업할 때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예비비를 반드시 책정해 놓고 가라 그래요. 예비비. 예비비라는 거는 뭐냐면은 꼭 필요할 때 비용이 없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자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확보하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예비비 없죠. 창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소자본 창업하시는 분들 예비비 전혀 제로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로 시작합니다. 마이너스로 시작하면서도 위풍당당하게 시작하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문 열면 손님이 돈 갖고 올 줄 알아요. 그 착각이죠.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이런 경영자에 필요한 이런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자기 경영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자, 스스로 결정한 결과물이죠. 창업은. 창업자가 스스로 결정하잖아요. 창업할 때 누가 의도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받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창업자가 본인 스스로 다 결정을 해요. 근데 이걸 실천하는 과정을 우리가 경영이라고 그래요. 본인이 결정한 걸 그 다음에 실천해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경영이라 그러는데 결국 창업자가 결국은 경영자가 되는 거죠. 자기가 만든 거를 자기가 계획한 대로 실천하는 거지. 누가? 내가. 그게 자기 경영이죠. 그걸 통제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본인이 본인을 통제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나와요. 말은 쉬운데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왜? 내가 세상에 제일 용서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용서를 제일 잘해요. 이 세상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제일 관대해요.
남들이 보면 저거 진짜 나쁘다 그러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이런 거 진짜 싫어합니다. 특히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내가 그 16년째 내가 그 무료 상담, 창업 상담을 무료로 해주겠다라고 홈페이지에다가 명시를 했고, 예전에 뭐 방송 나가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해요, 그거는. 근데 뭐 상담을 많이 안 오니까 큰 걱정은 없는데 나는 바꾸고 싶지 않아요. 돈 받고 창업 상담 해주고 싶진 않아요. 왜? 내가 처음 한 약속은 그냥 지키고 싶은 거죠.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만큼 창업자는 그런 게 자시자신한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보면 쭉 성장하다가 멈추거나 성장을 못하고 문을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원인을 잘 분석해 보면요, 경영의 실패예요. 근데 그 경영 중에 뭐냐? 자기 자신을 자기가 통제를 못해서 실패한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결국은 뭐냐? 성공을 하는 것도 나고, 창업자 자신이고, 실패의 길로 가게 하는 것도 나야요. 제발 남 핑계 대지 말라는 이야기야.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망했다. 언제 경기 좋았던 적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경기 안 좋습니다. 그러면 다 망해야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폐업하는 사람 많죠?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코로나 아니더라도 폐업할 사람들이 폐업하는 거예요.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분들은요, 오히려 더 나아요. 오히려. 영업시간이 단축되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수익성이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은 창업자의 자세.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을 지키면서 경영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느 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 사무실을 갔는데 칠판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더라고요. 식소 4번, 그다음에 불필친교, 집사광익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 뭔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설명을 쭉 드렸는데 제가 굉장히 이거는 도움이 된다 싶어서 저도 적어와서 소개를 드리면 이겁니다. 식소사머리라는 거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가지고 막 그 시간 낭비하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경영자는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에 열중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 작게는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가게 운영하는 분들에서도 사장이 하루 종일, 저는 그 관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하루 종일 출근해서 문 닫고 집에 갈 때까지 뭐 하는지를. 저는요, 상당 부분 그 업하고 상관없는 일에 집중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봅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휴대폰도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전화 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끊어야죠. 근데 받잖아요. 거기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요, 이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불필친교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경우 가끔 있어요. 사장인데 대리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잔잔한 것까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회사가 규모가 커지면 역할 분담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불만이 생기죠. 그러면 사장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다 하다가 직원이 수가 늘어나면 이 일을 이 직원이 대신해 주잖아요. 그러면 남는 시간에 나는 뭘 하냐 하면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사업이 계속 이 상태로 더 나아가려면 다른 사업을 꿈꾸는 게 아니고 현재 사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해야 될
유일한 사람은 사장밖에 없어요. 사장밖에. 그런데 이것도 직원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죠. TF팀이라고 구성해가지고 한번 연구해봐라 이렇게 맡기면 저기서 나오는 거는 100% 뭔지 아십니까? 사장이 좋아할 만한, 사장이 오케이 사인 받을 만한 걸로 끝나요. 그 영혼이 없는 거죠. 이런 식은 안 된다는, 사장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거죠. 남는 시간에. 저쪽에 직원들 잔잔한 것까지 다 관여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으로 있을 때 그때 우리 회사도 꽤 잘 나갔던 회사인데 사장이 결제를요 아침 출근해서 한 2시간 동안 계속 무슨 결제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루는 유심히 봤어요. 봤더만은 뭐 총무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만큼씩 들고 들어가요. 전표 1,000원짜리부터 다 사인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정결 규정을 만들었죠. 50만 원까지는 10만 원 이하는 부장 정결로 하고 임원들까지는 50만 원으로 하고. 왜냐하면 그 정결이라는 게 사전에 품위할 때 이렇게 쓰겠다라고 대표한테 다 보고하고 실제 돈 집행은 보고한 근거로 하면 되니까 큰 문제 될 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왜 생기냐? 못 믿는 거예요. 이 불필칭교는요, 다른 말로 하면요,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확인해야 된다고. 그러면 성장이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집사광익을 해야 돼요. 집사광익은 뭐냐? 여러 가지 생각을 모아서 이익이 될 수 있는 거를 찾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여러 가지 생각과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걸 모아가지고 내 나름대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생각을 안 갖고 있으면 직원들이 하는 좋은 이야기를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하고. 특히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불필칭교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데까지 신경 너무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집사광익을 못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무조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 정신 차린지 아세요? 망하고 나서 정신 차립니다.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조심해야 되고, 자, 기본적으로 경영자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된다면 자기 나름대로 경영자는 나는 요 3가지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의미 있다고 보는 거죠. 의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자기 경영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시간 관리와 에너지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리와 에너지 관리예요. 시간 관리는 뭐냐면은 일을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 출근하는 시간과 퇴근하는 시간을 정해놓든가 아니면은 가게 점포 가서 일하는 시간과 일 끝나는 시간을 본인이 정했으면 그걸 지켜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자, 그 다음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 계획을 짜야 돼, 안 짜야 돼요? 예를 들면 8시에 나는 문 닫겠다. 그럼 8시 문 닫고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10시에 문 열겠다. 그럼 아침 10시까지 나머지 시간을 또 계획을 짜야 됩니까? 안 짜야 됩니까? 안 짭니까? 짜야죠. 짜야죠. 이것을 짜지 않으면은요, 에너지가 소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에너지도 계획적으로 쓰지 않으면은 눈이 퀭해지죠. 저녁에 막 무리하게 계획이 없던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물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켜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켜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내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걸 좀 지켜야 되고 자기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브랜드 중에 최선당이라는 브랜드 있어요. 최선당이라고.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은 채소가 신선한 집이에요. 그리고 그 대표가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장마가 막 홍수 나고 이래가지고 채소 작황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런데 신선한 제초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손해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맹점한테 공급할 때 정해진 비용보다가 구매 비용이 더 비싸요. 비싸도 그거는 본인이 감수하고, 왜냐하면 이것을 비싼 것을 또 비싸게 팔면은 고객한테 거의 넘어가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한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신뢰가 생기죠. 그 원칙을. 근데 그 원칙을 지금도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결국 뭐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자기 경영이에요. 자기가 정한 원칙은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물론 바꿀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바꿔지면은 이게 핵심적인 요소잖아요. 핵심적인 요소잖아요. 왜? 샤브샤브 집에서 야채가 신선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뭐 묵은 야채를 쓰겠다 그러면은 업종을 바꿔야죠. 예를 들자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는 자연산 뭘 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자연산이 써야 됩니다. 근데 자연산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처음부터. 지키지 못할 것은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안 된다. 처음부터. 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확인해야 된다. 계획은요, 매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매일 내가 해야 될 게 있고 계획이 있고 해야 될 것 확인하고 해야 돼요. 그게 어떤 규모와 상관없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해야 될 게 있어요. 매주마다 한 번씩 체크해야 될 게 있고 매월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또 연 단위로 가기도 하는데 거기까지는 일단 안 가더라도 이건 알아야 돼. 매일 해야 될 거, 매주 해야 될 거, 매월 해야 될 것을 정해놓고 머릿속에 더 담아둘 게 아니고 실제 문서화해서 실제 체크하고 자기가 다 체크해서 확인, 사인하고 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 습관이 돼야만이 심지어는 업종에 따라서 판매 업종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10개 갖고 와서 5개 팔았으면 5개 남아야 되잖아요. 확인 안 합니다. 왜? 내가 사장인데 뭐 안 해도 그만이지. 손해보면 내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뭐 그럼 그렇게 하세요. 망해도 네가 망하는 거니까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거는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기본이. 이걸 반드시 정해놓고 체크하는 게 이것을 창업해서 처음부터 하잖아요. 한 1년만 딱 하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지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것을 안 하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불안해서. 결국은 뭐냐면 기본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기본이.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해야 되고 자기 자신한테 관대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한테 제일 엄격해야 돼요. 오히려 직원이라든가 고객한테 관대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자기 자신한테 관대하면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망하는 회사 보면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용서하고 있잖아. 너무 이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약속 지켜야 돼요. 약속. 사업하는 사람은 약속이 생명이고 신용입니다. 신용은요, 돈입니다. 결국. 신용이 좋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 대출도 쉬워요. 금리도 낮아요. 예? 그다음 종용을 안 해요. 하지만 신용이 떨어지죠. 그다음부터는 다 막힙니다. 다 막힙니다. 사람이라는 건, 사업이라는 거는 자금의 회전이 잘 되는 경우가 좋아요. 잘 되는 경우가. 실제로는 사업 잘 되는 데는요, 은행에서 와서 지점장이 와서 사정사정합니다. 제발 돈 좀 쓰라고. 진짜입니다. 대출 좀 하라고. 근데 대출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출해서 저금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데 반대인 경우 있잖아요. 전화 오죠, 맨날. 돈 갚아라고. 그게 결국 신용이라는 겁니다. 신용. 누가 그래요? 장사가 잘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장사가 잘 돼도 신용이 안 좋은 회사 있습니다. 왜? 사장이 돈 쓰지 않아야 될 때 쓰기 때문에. 근데 그거 통제할 사람 없으니까.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에 대표하는 일을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고 원래 나지만 나가 아닌 거예요. 이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섞여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섞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잘 섞지요. 왜? 이거 구분하니까 불편하잖아요. 회사 만들 때는 법인하고 개인 회사인데 법인에서 수익이 많이 나도 대표회사가 자기가 대주주라 하더라도 대표회사가 함부로 법인 돈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나중에 다 법인에서 빌려간 걸로 계산이 다 됩니다. 그래서 급여 책정된 급여하고 판공비 외에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돈 쓰기 위해서 가끔 보면 비자금을 조성하는 게 그런 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그냥 막 써도 됩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가 오히려 더 좋지 않겠냐고 이야기 하잖아요. 막 써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감당을 못 합니다. 뒷감당을 못 해요. 근데 개인 사업자를 하시더라도 내가 써야 될 돈하고 쓰지 말아야 될 돈을 구별하고 내가 쓸 때는 반드시 이 사업자에서 함부로 쓰면 안 되고 그것은 내 통장으로 정해진 양만큼 쓰건 이게 습관화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개인 사업자로 하더라도 내가 사장이 이런 개념으로 하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주먹구구식 경영이 아니죠. 이거는. 경영이 아니죠. 경영이라는 것은 매월 경영을 평가할 수 있는 뭔가 데이터도 나오고 그걸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할 때는 어떻게 보완하고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이게. 저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특히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정말로 기회는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실제로 장사가 안 돼서 망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장사가 안 돼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사장이 자기가 쓸 만큼 못 벌어서 망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걸 잘 좀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중요한 게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확실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자기 경영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름대로. 그럼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소장님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저는 답을 할 수 있어요. 저는요, 소상공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소상공인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뭐냐? 그렇다고 돈 많이 벌면 행복 안 해요. 자기가 하는 일에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거기에 합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오래 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요, 소상공인들은요, 돈 빨리 벌어서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 게 꿈이에요. 왜 열심히 하십니까? 이러면요, 이 일을 때려치우고 싶어서 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아니죠. 나는 그런 식의 소상공인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사실은 경영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창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갖고 창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영의 패턴도 다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돈이 주 목적인 사람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뭐 그런 게 어딨냐. 무조건 돈 되는 쪽으로 가죠. 돈 되는 쪽으로 가죠. 하지만 저는 그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이런 쪽으로 지금 서는 경향이 많이 있다. 저는 거기에 좀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요. 자, 소규모 창업자도 마찬가지예요. 관리해야 될 요소가 없는 건 아니고 많아요. 오히려 더 많아요. 왜? 본인이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남한테 맡길 수가 없잖아요.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니, 혼자 하는데. 뭐가 있어요? 다 해야죠. 심지어는 영수증 정리까지 다 해요. 근데 그걸 귀찮아하면 안 돼요. 그런 거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경영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경영이라고 보는 거죠. 본인 관리 잘못하면, 제가요,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폐업한 사장들을 많이 봤는데, 대부분 보면요, 본인의
그 섣부른 판단, 그 다음에 욕심, 더 벌고 싶은 그 탐욕스러운 마음, 이것 때문에 패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 나가는 회사를 망하게 하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게요,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은 뛰어내리죠. 그래서 폐업하신 분들이 보면 남자분들 특히 있잖아요. 1년 내도록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 하는 게 뭐냐? 집 앞 슈퍼 가서 막걸리 사서 마시는 일. 그거밖에 안 해요. 근데 그분들이 새롭게 세상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하냐? 내가 나를 경영을 잘못해서 실패를 했구나라고 인정하잖아요.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그만큼 경영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한 일과 사소한 일도 나눠서 할 필요가 있어요.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도 구분할 필요가 있고, 시간 기록하고 분석하고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 매일 해야 될 일, 저는 그 보통은 자기 책상에 보면 이렇게 데스크로 된 다이어리 있잖아요. 거기서 그날 해야 될 일, 그다음에 매월 날짜별로 해야 될 일들을 기록해 놔야 됩니다. 이거 머리 좋으신 분들은 머릿속에 다 있다. 머릿속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록하고 그다음에 그걸 무사히 마쳤으면 처리했다고 X자 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결국은 도움이 다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짜투리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이 남는 시간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자기하고 하는 일하고 연관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점포를 운영하는데 남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가게를 한번 다시 둘러볼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둘러봤는데 저거 위치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시간이 남아서 그걸 하는 거죠. 그런 식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남을 때 뭘 하냐면, 저는 평상시에 생각해놨던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해요. 글 쓰고 하는 걸 저는 합니다. 저는 그런 걸 말이죠. 예전에 막 강의 막 많이 나가고 이럴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 머릿속에 생각은 많은데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메모만 해놨다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쓰죠, 글을. 그 저는 이런 거예요. 강의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글 쓸 시간이 많은 것도 저는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단순하게 수입을 비교하면 이건 슬픈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나는 나한테 큰 불만이 없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 자기 합리화라고 이야기해도 좋아요. 그거로 인해서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가능한 충분히 좋은 일이니까. 그게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관리, 자기 경영의 노하우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그 방법은 각기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본인이 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경영 능력의 핵심이 결국은 결정 능력이에요. 평상시에 생각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얻고 이러면은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 결심이 빨라져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정을 못 해요. 못 하다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하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결국은 경영자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영의 방향이 달라지죠. 경영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 나는 돈이 안 되는 일은 죽어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 돈 되는 일만 하게 될 것이고요. 돈이 안 되는 일이라도 나는 그 일이 보람 있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현 단계에서는 돈이 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이익인 것 같죠. 그런데 길게 보면요,
절대 그쪽이 우세하다고 판단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제가 현실적으로 현상에서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엄청난 큰 이익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의도하고 하면요, 그건 안 돼요.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경영자는요,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계획하고 어떤 걸 기대하고 하면은요, 실망이 커요. 실망이 크다는 이야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쭉쭉쭉쭉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뭔가를 할 힘이 약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그 일 자체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저는 경영의 어떤 본질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 지금도 보면,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매달 운영비도 많이 나가고 종업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따져야죠. 그런 거를. 따져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따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소규모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발생되는 수익이나 이익이 아니라 이 일이 갖는 가치, 이런 부분에 또 집중하는 게 저는 훨씬 의미가 있다.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들 뭐 잘 나가던 회사가 뭐 어려운 길로 가고 이런 데 보면 그 원인을 쭉 분석해 보면 대부분 보면 CEO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잘 안 만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결심을 해야 될 때 내 결심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물어볼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옆에 좀 두는 게 좋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이라는 게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을 두는 게 좋아요. 특별히 무슨 뭐 직원 관계를 형성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 말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 번쯤은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호흡을 끊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근데 대부분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고 나중에 후회하죠. 나중에. 그래서 후회하면은 그다음부터는 해야 되잖아요. 그 나름대로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놔야 돼요. 장치를.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장치를.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결정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있다가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렇게 간다라든가. 아니면 주변 사람 10명한테 물어보고 판단한다라든가. 뭔가 나름대로 그런 게 필요한, 원칙이 만들어서 필요한데 그런 것을 잘 안 합니다. 특히 성공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안 합니다. 무조건 자기가 옳다. 그래서 성공 경험이 또 다른 실패의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 성공이 성공한 사람이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사람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 없습니다.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상황이 잘 맞아 떨어진 거예요. 모든 상황이. 그게.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요, 되게 감사한 일이 많은 거죠. 그죠?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위대하고, 자기가 우수하고, 자기가 하면 모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제3, 제4, 제2, 제3, 제4의 사업을 자꾸 런칭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한 군데서 빵 터져서 결국은 다 없어지는 케이스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 경영이라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 자기가 그 원칙을 안 세우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 그러면 일찍 문 안 열면 돼요. 아니, 대상을 달리하면 되니까. 저녁 장사 중심으로 가면 되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새벽이 좋아. 그러면 일찍 일어나는 게 좋죠.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조식을 커버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변화를 주는 게 좋다. 자기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좋아요. 자, 대전에 제가 어떤 그 음식점을 갔는데요. 30년 동안 삼겹살집을 하시는 남자 사장님이에요.
음식도 괜찮고요. 맛도 있고요. 손님도 많아요. 그런데 이 정도 같으면 제가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은 상당한 어떤 모아놓은 재물이 있을 건데 라고 물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뒤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업 끝나고는 바로 집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술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저는 안 해요. 술을 먹더라도 12시에 영업 끝나면 1시까지 먹고 간다라는 게 정했으면 가주 그다음 뭐 자든지 다른 걸 해야 되잖아요.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이게 이 자체도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에너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날 영업시간 오후에 나오는데 이 이제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아요. 그러면요 고객을 응대하거나 이 관리하는 게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을. 술을 먹지 마라 소리를 못 하겠는데, 하루 2잔이면 2잔, 한 병이면 하면 본인이 나 그것도 저 같으면 못 먹게 하겠는데, 본인이 정해서 본인이 지키라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안 지키죠. 못 지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자기 관리를 실패하는 케이스입니다. 실패하는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중에 한솥도시락이라고 아시죠? 이영덕 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분이요. 처음 도시락 사업 시작하는 목적이 뭐냐고 물으니까 학생들한테 적은 비용으로 따뜻한 밥을 먹고 싶을 때 먹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가격을 보세요. 비싼 거 안 팔죠. 그리고 배달 안 해요. 왜? 배달하면 밥이 식을까 싶어서. 이게 자기가 정한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내고 있다는 거죠. 자, 자기 경영이라는 게 결국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점포를 운영할 나름대로의 원칙과 계획을 본인이 정하고 그것을 지키고 지켜나가는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